자, 갑시다. 자, 유형 10번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사실 뭐 다른 유형이라고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 1번 그냥 업그레이드예요. 자,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냥 이렇게 생겼다 라고 봐주면 돼요. 이미 B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지난번에 했었던 예제인데 뭐냐면은 커다란 상자 안에 A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주머니가 있어요. 이거 뭐 집합 얘기는 아니고 그냥 커다란 상자예요. 안이 보이지 않는 상자라고 일단 쳐봅시다. 여기에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 2개 있고 여기는 흰 공이 하나 있고 검은 공이 4개 있다 라고 쳐봅시다.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A 주머니 안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에 해당한다. 곱셈 정리가 된다. 왜? 반드시 주머니 먼저 고르는 게 선행돼줘야 되니까. 그래서 A 주머니를 고른 상태, 그 안에서만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돼줘야 되니까 얘는 지금 얼마더라? A 주머니 고를 확률이 2분의 1, A 주머니 안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이 5분의 3. 그래서 그냥 10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흰 공 뽑을 확률이 우리 지금 계산해 보면은, 그죠? 아까 전에 1번에서 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1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곱셈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흰 공 뽑을 확률이 A 주머니에서 흰 공 뽑을 확률과 B 주머니에서 흰 공 뽑을 확률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주머니 먼저 고르고 주머니 나온 상태에서 흰 공, 그죠? 그 다음에 B 주머니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B 주머니 안에서 흰 공.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방금 했었던 5분의 3에다가 또 B 주머니 고를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중에서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해보면은 10분의 3,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4. 그래서 그냥 그냥 10분의 4라고 쓸게요. 자, 그때 마지막 2번이 딱 뭘 얘기하는 거냐?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화장실을 갔다가 왔더니 이미 흰 공이 뽑혀져 있어요. 흰 공이 한 개가 꺼내져 있어요. 안쪽은 안 보이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측하는 거다. 이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추측하는데 그게 A 주머니에서 나온 건지 B 주머니에서 나온 건지 그냥 확률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미 흰 공이 나와 있을 때 그게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조건부 확률이에요. 반드시 주머니가 먼저 선행돼줘야 되니까 얘는 A면서 흰 공인 확률. 얘를 갖다가 이제 또 위에 걸로 1번 찢어서 그냥 또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분에 요걸로 들어가니까 요게 지금 아까 10분의 얼마였지? 이 분모가 지금 10분의 4죠? 요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중에서 A 주머니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이 지금 10분의 3이라 얘는 지금 4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요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B가 성립되어 있을 때 그게 A로부터 B로 된 거일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PB분의 PA 교집합 B.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조건부 확률 그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B의 확률이 1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서 가는 거다 라고 해서 요게 살짝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뿐. 그래서 원래 다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일단은 간단하진 않으려나? 779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779번 난이도로 놓고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나마 너무 쉽지 않은 걸로 좀 뽑다가 779번으로 갔어요. 다 똑같아요, 문제가.
그쵸? 아유, 문제가 너무 쉽네요. 그쵸? 자, 어쨌거나 벤 다이그램으로 굳이 나타내 본다면은 A 집단과 A 집단이 아닌 걸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안경 쓴 집단과 안경 쓰지 않은 집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왜 선후 관계가 존재를 하느냐? 애초에 내용 자체를 A 집단과 A 집단이 아닌 걸로 구분한 상태에서 안경 착용 여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가 이미 순서가 접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풀 때도 뭐 얘는 뭐 그냥 조건부 확률이니까 안경 낀 학생들 중에서 A에서 안경 낀 학생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게 돼버리는데, 얘가 지금 A면서 안경인지 B면서 안경인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A면서 안경일 확률과 B면서 안경일 확률, 그게 안경 낀 모든 학생들의 어떤 비율이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A 집단에 소속되는 안경 낀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지금 0.6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다 써야 되겠네. 그럼 A 집단이면서 그 다음에 A 집단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안경 낀 비율 0.7, 그 다음에 A 집단이 아니면 그냥 B 집단이니까 요 안에서 안경 낀 비율이 지금 0.4. 그래 놓고 얘만 그냥 얹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0.6 곱하기 0.7. 그래서 지금 얘는 0.42 그냥 100배 해주면은 42 플러스 16분의 지금 42가 될 거라서 58분의 42. 얘는 지금 2로밖에 약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29분의 그냥 2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굳이 뭐 내용을 잡는다면 얘가 지금 0.6이고, 그쵸? A 집단 안에서만 안경 낀 비율이 지금 0.7이라서 여기 0.4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안경 끼면서 A 집단인 거, 그 다음에 B 집단 중에서 안경 낀 비율이 지금 0.4, B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안경 낀 비율, 오잉? B면 지금 0.4네요. 그죠? 0.4 중에 안경 낀 비율이 0.4니까 얘가 지금 0.16이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체 58%에 해당하는 안경 낀 학생들 중에서 A 학생의 비율을 구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0.58분의 그냥 0.4이다. 그쵸? 요거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그램이 사실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해가지고 그리기 힘든데, 웬만해서는 벤 다이그램 안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자, 그러면 뭐 넘어갑시다. 어렵지 않았으니까. 뒤쪽 다 똑같아가지고 미안해, 넘어갈게요. 다 똑같아가지고. 자, 유형 1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진짜 나중에 풀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유형 11번. 이것도 다 똑같아가지고 미안해, 맨날 똑같대. 맨날 똑같아. 자, 하나 정도만 직접 풀어볼게요. 조금 어려운 걸로 가야 재밌을 것 같아요. 미안해, 너무 확 뒤로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796번 이걸로 갑시다. 796. 우와, 미안해, 한 번에 17번을 띄워버렸어. 796. 근데 앞에가 다 똑같아가지고 진짜로.
오, 잘한다. 이게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뭐 내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아까 거랑 비슷하지만 이 주머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벤 다이그램에다가 그리기에는 좀 무리가 될 정도로 많아요, 케이스가. 그렇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그냥 다 적어봤어요. 이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두 번 다 진행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흰 거 3개, 검은 거 3개, 흰 거 3개, 검은 거 3개 이렇게 되는 경우들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쵸?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모든 경우가 다 끝났을 때 검은 공이 같게 나오는 경우 중 A에서 뽑은 게 검은 공 2개였나? 그렇죠? A에서 뽑은 게 검은 공 2개였을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얘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면은 그래, 이쪽부터 그냥 써보자. 흰 거 2개 집어넣어 놨죠. A는 검은 거 4개, 그 다음에 B 주머니는 흰 공 6개, 검은 거 2개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고, 자, 이때 흰 거를 2개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면 얘는 그냥 원상복귀 되는 상태죠. 흰 거 2개, 검은 거 4개,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흰 거 4개, 검은 거 2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쪽에서는 A 주머니가 흰 1, 검 1 집어넣으니까 흰 거 하나, 검은 거 5개. 그죠? 절대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B 주머니에서도 지금 흰 거 5개, 검은 거 1개 이렇게 나오겠고, 검은 거 2개 갖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검은 거가 몇 개 나오지? 6개 나오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선 흰 것만 6개 나오는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예 검은 공 개수가 똑같아지는 경우가 아예 없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흰 1, 검 1 집어넣었으니까 A 주머니에 흰 거 하나, 검은 거 3개 남겠고, 오른쪽에서는 흰 거 5개, 검은 거 3개가 되겠네요. 여기서 흰 거 2개 옮겨 넣는다고 친다면, 그렇죠? 이때 나오는 게 흰 거 3개, 검은 거 3개, 그 다음에 B 주머니도 흰 거 3개, 검은 거 3개. 그렇죠? 최초로 이제 딱 똑같아지는 경우가 드디어 등장을 했죠. 그게 어차피 그런 케이스 중에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 주머니가 될 수 있는 게 흰 거 2개, 검은 거 4개가 되겠고, B 주머니에서는 흰 거 4개, 검은 거 2개. 미안해, 원이 점점 작아지는데. 자, 그리고 얘는 A 주머니에서 검은 거 2개 옮겨 넣으면 흰 거 하나, 검은 거 5개.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B 주머니가 흰 거 5개, 검은 거 하나. 미안. 자, 이쪽은 이 좀 오른쪽에다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그릴게요. 자, A 주머니가 있겠고 B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자, 맨 처음에 검은 거 2개를 갖다가 집어넣었으니까 흰 거 2개, 검은 거 2개. 그 다음에 B 주머니 흰 거 4개, 검은 거 4개. 자, 흰 거 2개 옮겨 넣는다 라고 친다면은 흰 거 4개, 검은 거 2개, 흰 거 2개, 검은 거 4개. 뭐 어차피 합쳐서 6개니까. 자, 요 케이스가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놓고 봤을 때 흰 거 3개, 검은 거 3개. 흰 거 3개, 검은 거 3개. 자, 요 케이스가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놓고 봤을 때 흰 거 2개 남고 검은 거 4개, 흰 거 4개, 검은 거 2개. 그렇죠? 자, 여기서 원하는 게 딱 요거잖아요.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지는 케이스. 딱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A가 검은 공 2개를 맨 처음에 검은 공 2개 뽑았을 확률. 그럼 맨 처음에 검은 공 2개 뽑았을 확률은 딱 얘잖아요. 이거밖에 없지 않냐? 둘 중에 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요 확률은 일단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케이스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흰 거 2개 뽑는 거니까 8개 중에 2개 뽑을 때 흰 것만 2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검은 공 2개 나와주고 그 조건부 안에서 놓고 봤을 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그쵸? 8개 중에 2개 뽑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그쵸? 요거 2개 중에 얘가 되겠네요. 그쵸? 좀 쓸데없이 길었네요. 다 설명하느라고. 이거 한글로 그냥 안 쓸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이게 얼마지? 요거 계산하면은 15분의 8 곱하기 8, 7, 1 28 중에 10이 되겠고 15분의 6 곱하기 28 중에 16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5 곱하기 28분의 8 곱하기 10 더하기 밑에 게 15 곱하기 28 6 곱하기 16 그 중에 요것만 분자로 얹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필요 없다. 그죠? 그냥 약분해서 들어가 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80 96 분의 96 그래서 그냥 18로 아예 16으로 약분이 되네요. 16으로 약분하면 5 플러스 5 플러스 6분의 6 그래서 11분의 6이다. 그쵸? 되게 숫자가 지저분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답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케이스를 그냥 한번 다 봤어요. 자, 그럼 유형 12번도 한 번만 봅시다. 유형 12번. 이쪽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직접 잠깐 풀어봅시다. 모자 두고 온 거 800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800번. 이게 아까 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뭐 논리적으로 놓고 봐도 어차피 A에서 분실할 확률, B에서 분실할 확률, C에서 분실할 확률 중에서 C에서 분실했을 확률. 그죠? 굳이 쓸데없이 길게 쓰지 않아도 되기는 하겠네요. 얘는 지금 모자를 분실했을 확률 분의 C에서 분실했을 확률이 될 텐데 C에서 분실? 그냥 뭐 C분이라고 할게요. 그냥 C에서 분실했을 확률. 자, 그럼 얘는 A에서 분실했을 확률 더하기 B에서 분실했을 확률 더하기 C에서 분실했을 확률 분의 C에서 분실했을 확률이 될 텐데 미안해. 그냥 조금만 더 풀어서 쓸게요. 자, A에서 분실했을 확률은 뭐 그냥 당연히 5분의 1이야. 매 사건마다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B에서 분실했을 확률이 되려면
A에서 분실하지 않았으면서 B에서 분실했을 확률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곱사건 확률, 곱셈 정리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얘 같은 경우도 A에서 분실하지 않으면서 B에서 분실하지 않으면서 C에서 분실했을 확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지죠? 뭐 길게 쓰기는 했지만 결국 얘는 A에서 분실했을 확률 그냥 5분의 1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 요것만 이렇게 밑에다가 쓸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미안 요거를 그냥 써놓고 갈게요. 자 요것만 놓고 본다면은 A에서 분실하지 않았을 확률 먼저 계산해주고 A에서 분실하지 않은 그 경우만 놓고 봤을 때 B에서 분실했을 확률. 근데 이게 그냥 5분의 4잖아요 5분의 1이잖아요 그쵸 요게 5분의 1.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A에서 분실하지 않을 확률 곱하기 아이고 그렇죠. B에서 분실하지 않았으면서 C에서 분실했을 확률 언제? A에서 분실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모자가 있는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전제부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모자가 있다 라는 게 그냥 전제부에 해당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B에서 분실했을 확률 그 다음에 곱하기 B에서 분실하지 않은 그 경우 중에서만 C에서 분실했을 확률. 그죠? 이것도 B, C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모자가 있었을 때 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것만 놓고 봐도 이건 그냥 또 5분의 1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말은 많았는데 결국엔 그냥 이거죠.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그렇죠? A에서 잃어버리는 거 A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B에서 잃어버리는 거 A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B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C에서 잃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는 또 아이고 오늘 뭔가 좀 이상한데? 타이밍이 자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그냥 5분의 1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125 곱하면은 25 20 16 분의 그냥 16이지 않냐. 그래서 41에 20도 한 61분의 16이다. 그래서 뭐 답 자체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냥 말만 많이 떠들어 봤어요. 자 답은 4번이었고요. 자 유형 13번 그냥 계속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케이스를 구분해 놨는데 활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느낌을 좀 주는 것 뿐인 거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805번 하나만 해볼게요. 그나마 이게 모의고사에 실제로 등장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와,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자, 또 길게 써놓기는 했는데, 그죠? 암 걸린 사람이 암 진단 받았을 확률이 98%,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암에 진단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확률이 94%, 암 걸린 사람 100명, 암 안 걸린 사람 400명. 그래서 암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 실제로 암 걸렸을 확률을 구해달라.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굳이 벤다이그램 전사건 S라고 친다면 이쪽이 실제로 암에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치고 이쪽이 암에 진단된 암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이다 라고 친다면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뭐 표 안에서 해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암 걸린 사람이 전체적으로 지금 5분의 1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그냥 5분의 4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암 걸린 사람 중에 암 진단 받은 사람이 지금 98%. 그러니까 요 부분이 5분의 1 곱하기 100분의 98. 그렇죠? 이걸로 그냥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암에 안 걸린 사람 중에 암이 안 걸렸다라고 진단될 확률, 그게 94%잖아요. 그럼 암에 안 걸린 사람 중에서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받는 경우가 94%니까 이쪽이 100분의 94가 되겠고, 이쪽이 아니 암에 안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중에 여기 지금 6%가 되는 거죠? 암에 안 걸렸는데 암에 진단된, 암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지금 6%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린 사람 중에서 암에 안 걸렸다고 진단받는 사람이 지금 2%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암이라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 실제 암에 걸린 사람, 암이라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 실제로 암인 사람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그냥 벤 다이그램으로 정리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둘 더하면은 5분의 1 곱하기 100분의 98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100분의 6분의 실제로 암인 사람이니까, 그죠? 진단받은 사람 중에 실제로 암 걸린 사람이라서 요거 그냥 500 그냥 다 약분해주면 98 더하기 6, 4, 24분의 그냥 98이 되겠고, 얘가 지금 2로밖에 약분이 안 되네. 49 플러스 12분의 49. 그래서 61분의 49가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우 지겹죠? 이제 계속 이것만 해야 되니까. 있구나. 3번. 오케이. 다 250인 줄 알았어, 분모가. 뭐야? 이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다 250이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닌가? 250으로 착각할래나? 보기가 좀 이상하네요. 자, 아무튼 자, 넘어갑시다. 드디어 이제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이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 독립과 종속이에요. 독립과 종속.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까? 독립과 종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독립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의존적이지 않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죠. 너가 뭘 하든 말든 나는 전혀 영향이 없어. 그냥 이런 것들이 독립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종속은 뭐예요? 뭐 당연히 영향 받는 거죠. 그렇죠? 영향이 미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딱 요렇게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뭐야? 그럼 갑자기 왜 독립과 종속 얘기를 하지? 왜냐면은 우리가 사건이 조건부 확률부터 사건이 2개 이상 나타나면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3단원까지는 그게 없어요. 그냥 확률의 뜻과 활용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근데 여기서는 사건이 2개 이상 연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약간 좀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냥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요. 자, A 사건은 뭐냐면은 내가 랜덤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뭐 맞추는 사건이 있다 라고 해볼게요. 맞추는 사건, 수학 문제, 랜덤한 문제, 뭔지 몰라요. 뭐 킬러인지 뭔지, 뭐 쉬운 건지 몰라요. 자, 그때 내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출 확률이 뭐 99%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사람인 이상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원래 난 실수를 안 하지만 근데 실패해서 계속 실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B라는 사건은 그냥 예시를 들어볼 건데, B라는 사건은 저기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 소년이 있어요. 브라질 소년 완전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에 소년이 있는데 몰라, 그 소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치만 그 친구가 지금 현재 축구 시합을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축구 시합에서 랜덤한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는 사건이 있다 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친구가 골 넣을 확률이 무슨 뭐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되게 웃긴데, 이런 것조차도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추는 사건과 브라질 소년이 골을 넣는 사건, 이게 교집합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얘가 골 넣으면서 내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가 골을 넣으면서 내가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얘가 골을 못 넣으면서 내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출 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벤 다이그램 놓고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뭔가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아니, 그 브라질에 있는 소년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소년이 골을 넣었을 때 내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추는 거랑, 그 친구가 골을 못 넣는 상태에서 내가 풀어서 수학 문제를 맞추는 사건이랑 확률이 바뀔 리가 있어요? 그 없죠. 뭐 솔직히 뭐 그런 얘기는 있기는 하잖아요. 무슨 뭐 나비 효과라고 해가지고 뭐 그 친구가 골을 넣어서 막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환호를 해가지고 갑자기 태풍이 만들어져가지고 막 태평양을 건너서 막 와가지고 갑자기 막 덜컹덜컹거려서 집중력이 살짝 깨져가지고 틀렸다. 그런 거 말고, 그쵸?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쵸,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 나비 효과는. 자, 그래서 얘가 골을 넣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야. 괜찮죠? 내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출 확률에는 하등 지정이 없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A랑 B 사건이 독립적이라면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이에요. 괜찮죠? 얘가 골을 못 넣어도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바뀌어서 갑자기 C라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C라는 사건은 몰라. 이 A라는 사건, 뭐 여기 투명인간 뭐 A 친구가 있어요. 투명인간 A 친구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 친구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출 확률이 99%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C 사건은 뭐냐면은 내가 라면을 먹는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라면을 먹는 사건. 자, 그러면은 라면 먹는 사건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옆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고 여기 투명인간 A 친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내가 라면을 먹건 말건 사실 영향이 있어요? 없죠. 먹든 말든 뭐 확률에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라면을 먹는 사건 중에 A 친구가 이제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출 확률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라면을 옆에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막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막 후후 물면서. 신경 쓰이겠죠. 신경이 쓰일 거예요. 안 쓰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완전히 멘탈이 갑이에요. 엄청나게 멘탈이 좋아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예 신경조차 안 써요. 그래서 정답률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봤을 때 저거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면 그건 독립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관계가 없다. 브라질 소년은 나랑 관계가 없겠죠.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리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독립이라는 거야. 이건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관계가 있다. 당연히 옆에서 라면 먹고 있으면 관계가 있겠죠. 근데 관계가 있더라도 결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독립이고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종속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결과에 의해서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뚜껑 딱 따놓고서는 이제 수치를 딱 해석해보니까 영향이 안 미쳐진 상태네. 그러면 그냥 독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독립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독립과 종속 영향을 미치는 거 미치지 않는 거 얘는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독립과 종속에서 독립의 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A 사건과 B 사건에 관련된 어떤 조건부 확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A 확률은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요걸 만족하면 독립인 거예요. 자, 다만 이때 얘는 조건부 확률이니까 P, B분의 A, P, A 교집합 B 이렇게 되잖아요. 뭐 얘도 똑같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식이 튀어나오냐면은 곱사건의 확률이 확률곱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괜찮죠? 곱사건의 확률이 확률곱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독립의 판단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등식이 성립을 하면 독립이고 이 등식이 성립을 안 하면 종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어차피 지금 얘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로 보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로 판단하는 경우보다는 이걸로 판단시키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기초로 잡고 있고요. 조건부 확률을 좀 전체 맥락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얘도 쓸 줄 아는 게 좋기는 합니다. 얘를 못 쓰더라도 문제 푸는데 하등 지장은 없어요. 그치만 좀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는 얘를 쓸 때가 이거보다 더 편할 때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아예 통달해서 얘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요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얘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뭐야, 얘는 그럼 그냥 등식만 성립하는 거지 독립인지는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연히 수식이 그냥 똑같은 것 뿐인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혼자 공부할 때. 뭐야, 이게 독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꼭 이게 성립해야 독립인가? 그냥 수식만 맞는 거일 수도 있지 않나? 종속인데 그냥 이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쯤은 있었다라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래서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도 계속 고민해봤는데 아니 결국에는 독립인지 아닌지는 결과 가지고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치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독립인지 아닌지는. 결국에는 얘를 만족시키면 영향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독립인 게 얘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호 조건에서. 괜찮죠? 이걸 만족하면 그냥 독립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요거를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딱 한 가지 더 추가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다. 일단 예시부터 한 번만 좀 보자. 예시부터. 자, 예를 들면은 A라는 사건이 있어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굴리는 시행 중에서 B 사건은 뭐냐면은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건은 서로 어떠냐? 뭐 같은 주사위 하나 안에서 던지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거니까 둘은 관계가 뭐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있고 없고 때문에 인간이 인지하는 것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된다고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진짜 하등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선입견 잡고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는지는 수식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따져봅시다. A 확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분의 3이죠?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사건의 확률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곱사건 한 번만 구해봅시다. 곱사건이 2밖에 없네. 그러면 곱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그냥 6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얘네 둘 곱하면 이거 나오죠? 독립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짝수 사건과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진짜 그런지 한 번만 볼게요. 이게 이걸로만 보게 되면은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되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왜 독립이지? 그냥 이거 맞아떨어지는 것 뿐이지 않을까? 라는 거. 왜냐면 의미적으로는 이게 뭔가 좀 확 와닿는 게 있는데 얘로는 의미적으로 와닿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독립 판단하는 게 맞는지 좀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야. 미안해, 나만 그럴 수도 있어요. 나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걸로 한 번만 더 판단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미 짝수가 나왔어요. 내가 주사위를 굴렸는데 짝수가 이미 나온 상태예요. 그 안에서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한 번만 봅시다. 그럼 얘는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다라는 전제에서 놓고 본다면 그냥 3분의 1이죠. 근데 그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체가 어차피 6분의 3이라서 6분의 2라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B사건 자체가 1,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는 B사건이 될 확률이 6분의 2잖아요. 근데 B바 A가 될 확률 자체가 3분의 1이니까 진짜로 똑같은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짝수 안에서만 2 이하가 나올 확률이나 전체에서 2 이하가 나올 확률이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건 독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뭔가 좀 와닿지가 않나? 안 와닿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 번만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과 수학을 안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때 수학을 좋아하는 남학생이 전체 10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5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수학을 안 좋아하는 남학생이 20명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수학을 안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남학생 사건과 수학을 좋아하는 사건이 독립이래요. 독립일 때 여학생의 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얘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남학생 사건. 남학생은 지금 현재 총 30명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요. A라고 한번 적어보자. 그럼 얘는 지금 A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 학생 수는 35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 사건은 35 플러스 A분의 3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학을 좋아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도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5명 나오고 20 플러스 A 되니까 35 플러스 A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면은 둘 더한 35 플러스 A분의 15예요. 자, 그러면은 남학생이면서 수학을 좋아할 확률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35 플러스 A죠. 그때 수학 좋아하는 남학생이 10명이에요. 자, 이게 독립이 되려면 둘 곱한 게 얘랑 똑같아야 돼요. 괜찮죠? 둘 곱한 게 얘랑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35 플러스 A분의 30. 35 플러스 A분의 15. 35 플러스 A분의 10. 자, 약분을 해준다 라면은 이렇게 되겠고, 자, 얘는 10 약분해서 3이 나오겠네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35 플러스 A분의 45네요. 아, 이게 1이에요. 따라서 45는 35 플러스 A가 되겠죠? 아, 수학 안 좋아하는 여학생이 지금 10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10명. 무슨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는? 2대 1이고요. 2대 1이고요. 2대 1이에요. 괜찮나요? 그렇죠? 여기 지금 45가 나오고 이쪽이 지금 30이 나와요. 또 1대 2고요. 1대 2고요. 1대 2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얘는 남학생과 남학생과 수학 사건이 독립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중에 남학생의 비율과 그냥 남학생의 비율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쵸? 수학 좋아하는 학생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 3분의 2죠. 전체에서 남학생의 비율도 3분의 2죠. 그러니까 전혀 영향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밀도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 오렌지 주스를 먹어요. 100% 오렌지 주스를 컵에다가 따라요. 그럼 얘도 100%죠. 그렇죠?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그걸 뭐라 그러지? 막 물만 빠져나가게 하는 깔때기. 미안해. 그거 뭐더라? 삼투압? 몰라. 해가지고 해서 막 물만 빠져나오게 만들고 이러면 농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독립이 아닌 거고, 그냥 어디에 놓고 보더라도 그냥 농도가 똑같은 게 통에 있는 것도 농도 100%고 얘도 농도 100%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상관이 없는 거죠. 컵에 따르나 안 따르나 독립적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비율관계가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괜찮죠? 그럼 어때요? 아니,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과 수학 좋아하는 사건 독립이죠. 여학생과 수학 좋아하는 사건도 독립이에요. 남학생과 수학 안 좋아하는 사건도 독립이고요. 여학생과 수학 안 좋아하는 사건도 독립이에요. 이게 다 독립이에요. 올 독립. 괜찮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하나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뭐냐면은 A와 B가 독립일 때 첫 번째,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에요. 자, 두 번째,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에요. 세 번째,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이게 싹 다 올 독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영향 미치지 않는 거예요. 왜? 비율관계가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 원칙상 이런 식으로 곱사건의 확률 곱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냥 비율관계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디로 보나 다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 부분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다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수식으로 좀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요거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게 내신 서술형에서 종종 나옵니다. 한마디로 조건부 확률에서 서술형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증명 문제가 나온다. 나올 때가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연습해 둬야 됩니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수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한 번만 봅시다. 자, 그럼 A, B가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곱사건의 확률은 확률곱인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A의 여사건과 B가 독립인 거를 보여달래요. 그럼 A 여사건과 B의 곱사건의 확률이 확률곱인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그램 상에서 놓고 봤을 때
A의 여사건이면서 B인 경우는 지금 이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B사건 확률에서 곱사건 확률 한번 빼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PB 빼기 잠깐만, 곱사건 확률이네. 그렇죠. 확률 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A, B는 이미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끌고 와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어넣어서 얘를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얘는 PB로 묶을 수 있네요. 그렇죠. PB로 묶어주면 1-PA가 되겠고, 자, 그럼 얘는 이 뒤에 게 전체 확률에서 A 확률을 뺀 거기 때문에 PB 곱하기 PA 6건의 확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A 6건과 B사건도 서로 독립이구나 라는 거를 수식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 6건이 독립인 건 어차피 1번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일단은 생략하게, 둘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쵸, 반대로만 넣어놓는 것 뿐이라서. 자, 그럼 마지막 3번, 요게 그나마 조금 더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천천히 정리 더 해봅시다. 자, 얘는 A 6건 교집합 B 6건의 확률을 보게 되겠고, 지금 얘가 원하는 내용은 어디가 되느냐? A도 밖에 있으면서 B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물론 합사건의 6건이에요. 합사건의 6건. 그냥 이쪽 얘기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합사건의 6건. 지금 얘는 합사건의 6건의 확률이구나. 그렇죠. 그냥 합사건의 6건 확률.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1 빼기 합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PA PA 빼기 PB 덧셈 정리로 찢어봅시다. 곱사건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방금 쓴 것처럼 이거 곱사건 확률이니까 요거 하나만 또 다시 찢어서 볼 수 있어요. 자, 1 빼기 PA 빼기 PB 플러스 PA 곱하기 PB가 될 거예요. 괜찮죠? 요걸로 바꿔낸 겁니다. 요것만. 자, 그러면 이때 얘를 갖다가 묶어볼게요. 1-PA. 그 다음에 얘는 -PB로 묶어볼게요. -PB로. 자, 그러면 1-PA와 -PB로 묶으면 1-PA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1-PA로 묶으면 1-PB로 묶이게 되다 보니까 얘는 그냥 A의 6건의 확률이구나. 그 다음에 얘는 B의 6건의 확률이구나. 그래서 또 확률 곱이랑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A의 6건과 B의 6건도 같이 독립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에는 보통 증명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이 3번이 그나마 조금 나와요. 3번이 A, B가 독립일 때 A 6건과 B의 6건이 독립이 되는 이유를 증명해 보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증명 문제가 아니라면은 A, B 독립인 이상 나머지 그냥 다 독립이다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풀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독립과 종속에 관련된 내용 전부 다예요. 사실 뭐 내용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게 다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성립하면 독립이다. 다만 그거를 좀 자주 판단하는 방식이 얘인 것뿐. 그쵸? 나머지는 그냥 얘 응용에서 나온 것 뿐이라서 얘도 그냥 응용에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만 잘 알고 있어도 돼요. 얘 별 100만 개. 괜찮죠? 요것만 잘 알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808번을 설명을 한 번만 해볼게요.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주사위 한 개를 굴려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지금 A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어요. 2, 3, 5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5 또는 6이 나오는 사건을 C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서로 독립인 애들을 모두 골라달라. 기억. 그러면 A와 B가 독립인지 궁금하다. 뭐 곱사건으로 그럼 보면 되겠죠. 얘가 지금 PA 곱하기 PB인지만 보면 되는데 요 사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요? AB 곱사건이니까 3과 5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6분의 2다. 그렇죠? 3분의 1이 되겠죠? 얘는 A 확률이니까 2분의 1. 얘도 B 확률 2분의 1. 아우, 곱하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얘는 지금 3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지금 3분의 1일 리는 없어요. 아, 이건 독립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진짜로 그런가? 한번 생각해봐요. 소수가 나올 사건은 지금 6분의 3이잖아요. 짝수가 나온 경우만 봐봐요. 짝수만 나온 그 경우 중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 소수만 나온, 홀수만 나온 것 중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 그렇죠? 얘는 지금 3분의 2예요. 그렇죠? 당연히 같을 리가 없어요. A라는 사건이 전제로 깔릴 때랑 안 깔릴 때랑 지금 소수가 나올 확률에 차이가 있구나. 그럼 얘는 독립적인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 B와 C. 자, 그럼 얘는 B와 C의 교집합이면 지금 5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지금 6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B의 확률과 C의 확률을 곱해봐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얘는 지금 6분의 3, 2분의 1이고요. 얘는 6분의 2, 3분의 1이죠. 성립하네. 그쵸? 그래서 니은은 독립인 상태라는 게 좀 보일 겁니다. 그쵸? 아니, 소수 안에서 5 이상 나오는 확률도 3분의 1이고요. 그냥 랜덤하게 주사위 굴렸을 때 5 이상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에요. 그게 당연히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디귿. A와 C. 자, 얘도 지금 이게 성립하는지 아닌지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A와 C의 공통된 거는 지금 또 5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6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고, A 사건 확률 2분의 1, C 사건 확률 3분의 1. 우와, 성립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독립인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이 지금 4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811번.
자, 일일이 다 쓰기에는 좀 너무 많죠? 그냥 각각의 확률을 다 따져서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주사위 2번씩 했으니까 얘는 지금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 경우의 수 이거 일일이 다 쓰면 좀 너무 많아요. 뭐 36가지 다 써도 돼요. 36가지 한번 다 써볼까? 그건 좀 아니지.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많아. 자, 얘는 첫 번째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1, 2, 4. 그래서 A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첫 번째는 3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나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18가지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B사건의 경우의 수는 첫 번째도 짝수, 두 번째도 짝수니까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고, C사건의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두 번째 합이 7로 나오는 거니까, 그쵸? 뭐 A 플러스 B가 7인 거잖아요. 그럼 1, 6, 2, 5, 3, 4, 4, 3, 5, 2, 6, 1. 총 6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A 확률이 그러면 36분의 18이니까 2분의 1로 볼 수 있겠고, B사건의 확률도 36분의 9니까 4분의 1로 볼 수 있어요. C사건의 확률은 36분의 6이니까 그냥 6분의 1로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A와 B에 관련된 사건, 그쵸? 이거 A 교집합 B, 이거 그냥 봐버리면 되겠죠? 이 조건부로 가는 게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4의 약수 나오면서 두 번째는 짝수? 그러면 첫 번째만 4의 약수 나오면 되는데 그 중에서 짝수인 거는 2개밖에 없죠. 2, 4.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수는 3가지니까 얘는 좀 6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 곱사건 B의 확률은 36분의 6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지금 PA 곱하기 PB가 되냐 이거예요. 8분의 1인데 그쵸? 안 돼요. 그래서 A사건과 B사건은 서로 독립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럼 마찬가지로 B면서 C인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 번만 봅시다. 얘 둘 다다. 그럼 잠깐만. 첫 번째, 두 번째 다 짝수 나오면서 합이 7 나오는 경우가 있나? 없어요. 그쵸? 얘는 홀수가 나와야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홀수예요. 짝수 홀수 하나씩 나와야 되니까 1, 6, 2, 5. 그쵸?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빵개. 자, 한마디로 배반사건이에요. 배반사건. 배반사건인 경우에는 당연히 확률이 빵으로 나옵니다. 자, 배반사건이면서 독립일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배반사건인 경우에 독립인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도 공사건이 있어야만 돼요. 공사건이 아니라면 절대로 배반사건이면서 독립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불가능. 문제에서 독립인지 아닌지에 관련된 걸 물어볼 때 공사건의 유무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건이 아예 없다라는 게 문제 조건에 깔려 있다면 배반사건 나오자마자 무조건 종속이에요. 괜찮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만 또 봅시다. 얘도 종속이구나. 그럼 이제 얘도 한 번만 봅시다. A와 C에 관련된 거. 그러면 첫 번째는 4의 약수가 나오는데 두 번째 합이 7 나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합이 7 나오는 거. 뭐야? 그럼 얘 나오는 케이스마다 두 번째가 알아서 맞춰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러다 보니까 A 곱사건 C의 확률은 36분의 3. 그래서 12분의 1이 될 텐데 얘가 지금 A 확률과 C 확률의 곱으로 나올 수 있느냐? 오우, 12분의 1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독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와, 진짜로 이게 되나? 그냥 숫자만 맞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맞으니까 독립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연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되니까 독립인 거라는 거. 그죠? 그것만 생각해주면 안 헷갈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이게 독립과 정수에 관련된 문제로 저기 816번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요거랑 연관이 조금 있어요. 요거만 딱 보고 저거 지우고 넘어갈게요. 816번. 자, 이것도 그냥 한 번만 봅시다.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남학생 사건과 기생충 사건이 독립인지 보는 거니까 요게 요거인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남학생에서 기생충을 보는 학생이 100분의 42, 그 다음에 남학생 사건이 지금 100분의 70이죠. 그 다음에 기생충 사건이 100분의 60. 맞네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6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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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3, 7대3, 7대4. 다 똑같죠? 얘 독립인 이상 당연히 그냥 다 독립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보면 돼요? 그냥 PB만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전체에서 기생충 보는 사건 그냥 5분의 3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괜찮죠? 다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런 특별한 케이스만 독립이에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의 한정에서만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케이스에서만.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다 종속이에요. 얘는 독립이건 종속이건 다 성립하는 거예요. 다만 독립인 경우의 한정에서만 뒤에는 B라는 전제 조건이 있거나 없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죠? 독립인 경우만. 자, 그래서 뭐 크게 한번 정리 마무리 다 했어요. 솔직히 지금 이 상태면은 사실 이 뒤에 있는 거 있죠? 전부 다 그냥 숙제로 해도 다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날 싫어하겠지? 자, 근데 혹시 그래도
후딱 빨리빨리 하나씩만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다들 되게 잘해가지고 막 나가는 것 같아. 와, 이야, 화이팅. 아주 잘하